안녕하십니까,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우리가 관련된 우리가 자료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 4강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인데 29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쪽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 보시면은, 자, A는 디벨로퍼의 요청에 의해서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우리가 분양을 하기로 했다. 자, 근데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은 상습 정체구역으로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곳인데, 상담시 고객에게 현장 주변의 교통량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우리가 또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현장 조사 시 파악을 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 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요일별 교통량 조사죠. 자, 보통 주말에 교통량이 많죠. 평일보다 뭐 이런 걸 조사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객의 시간대별 우리가 분포라든지, 또 우리 통행인의 해당 지역 방문 목적, 요건 거리가 목적, 방문 목적은 좀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현장 주변의 대중교통,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현황을, 우리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건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3번 방문 목적은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4번 문제 관련해서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는 이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 우선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초 자료의 수집, 분석 후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선 분양 대상 물건의 입지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여 부동산의 가치적 측면을 우리가 분양 시 가치가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상승되는 측면을 분양 시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상권의 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향후 상권 형성의 발달 과정, 초기 상권은 상당히 좁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권이 확대가 되죠.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인데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발달 진행 과정을 고려해서 분양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유형 및 고객들에 있어서의 행동 상태를 체크해서 분양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데이터,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한 후에 정보 보안 차원에서 즉시 폐기된다. 여러분, 활용한 이후에 폐기하면 안 되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해서 보관을 해야 돼. 그리고 차후 분양을 할 때 이 자료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우리가 틀린 내용이죠.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5번 문제는 이 대상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우리 통행량,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알아냈다. 이러한 통행량, 교통량 조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 우리가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데, 교통의 우리가 편리성이라든지 향후 교통수단의 종류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종류를 분석하는 건 아닐 거고, 교통량에 대한 추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통행량,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죠. 이 통행량, 우리가 교통량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은 앞으로 이 미래에 있어서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우리가 이 3번보다는 이 4번이 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 변화의 추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이 이 가로, 상권을 분석할 때는 이 가로라는 것은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죠. 이 가로는 이 고객이 우리가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이 통행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차도에서의 교통량이 어떻게 되냐, 자동차 다니는 차도에서의 교통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자, 66번 문제 갑니다.
우리가 대상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유동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주야간 움직이는 유동 인구의 특성을 파악을 했다. 이것을 다시 연령층, 남녀, 성별, 직업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바,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무엇을 알 수 있냐 얘기죠. 상권의 특성이 아닙니다. 향후 상권 변화의 추이를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연령층, 성별, 직업별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점포에 있어서 예상되는 고객층이 구하는 거죠. 예상되는 고객층이 어떤 고객층인가, 이걸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고,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 성적 및 시장 포지션이 위치를 정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 고객층이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67번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보시면은 인근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냐? 이 궁극적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는 향후 상권의 변화의 추이를 점검하는 게 아니죠. 뭐를 위해서? 경쟁사에 대한 우위, 우리 가격이나 품질, 어떤 면에서 우위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상권의 특성, 예상 고객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2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전략의 실시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미리 프로그램화된 수정 활동을 실행하거나 전략 실시 중에 행해지는 수정 활동을 우리는 통제라고 하죠. 컨트롤,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정답이죠. 분석이나 정의, 측정이 아니라 우리 통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자, 69번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를 보면 포괄성의 대소에 따라서 우선은 경영 전략을 나눌 때 우선은 관련 없는 것은 인사 전략이 관련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인데 우선 기업 전략이 나타나죠. 기업 전략은 우리가 사업이나 상품별로 있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각 사업, 우리 기업에 있어서 우리는 다각화를 할 것이냐,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변경할 것인가, 이러한 기업 전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전략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사업 전략이죠. 사업 전략. 그러면 이제 기업 전략에서 나타나는 각 우리 사업부라든지 우리가 상품별로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 시장에서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판단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자금이나 인원을 배분하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우리는 기능 전략이 나타나죠. 자, 이 세 가지 전략을 말하는데 인사 전략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가면 전략 계획에서 제시된 우리가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전술 계획이 있다. 자, 전술 계획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거죠. 전술이죠. 전술. 자, 전략보다 낮은 게 전술입니다.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계획, 스케줄이죠. 스케줄. 그리고 프로듀셔, 우리가 절차죠. 절차. 그리고 팔리시, 방침. 관련돼 우리가 이념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죠.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의 이념이 뭐냐, 이런 거, 이념은 우리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은 전술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전략적 계획인데, 자, 이 전략적 우리가 계획과 관련한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 이 경영 계획에 있어서 전략적 계획, 전략은 우리가 최고 관리층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은 우리가 중간 관리층, 하위 관리층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경영 계층을 보면 항상 이런 계층이죠. 여기는 우리가 최고, 그리고 여기는 중간, 여기는 하위. 우리가 이거죠. 중간 하위 관리층은 전술이고, 최고 경영층 또는 최고 관리층은 여기는 전술, 우리는 전략.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전술이 되겠죠. 자, 경영 환경에 있어서 전략적 계획은 외부, 이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 또 전술적 계획은 내부,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우리가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정도는 전략적 계획이 전술적 계획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위험이죠. 불확실성 자체가 효과에 있어서 전략적 계획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전술은 우리가 단속, 끊어지는 거죠. 단속, 영속적, 아니라 지속적,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4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조사의 이 기획에 관련된 흐름인데, 자, 순서를 물으죠. 항상 순서를 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련해서 이 전략, 우리가 현재 시장의 상황, 전략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시장에 있어서의 상황을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인식을 해서 어떻게 돼? 전략 안에 대한 뭐가 탐색이 나타나요. 인식을 먼저 하고 나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탐색을 해서 그 전략 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전략안을 선택할 거냐. 뭐 전략안이 뭐 하나만 있는 거지 아니죠. A, B, C 여러 개의 전략안이 있을 때 이 전략안을 탐색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 여러 전략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전략안을 실시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1번 지문이 정답이죠. 항상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 탐색하고, 그다음 평가, 선택. 여러분, 선택이 먼저가 아닙니다.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평가가 먼저라는 걸 우리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로 또 가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우선은 시장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1차 자료는 상담자 자신이 조사를 해야 한다. 1차 자료도 있고 2차 자료도 있습니다. 1차 자료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자, 이 분양 가격, 뭐 임대 가격, 이건 직접 조사를 해야겠죠. 공실률,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실률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의식 수준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이거는 2차 자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보면은 시장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2차 자료가 있죠. 아까 우리 자료가 1차 자료도 있다고 했고, 우리가 2차 자료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때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 협회에서 가공된 자료입니다. 그럼 2차 자료로서 우리가 틀린 것을 우리가 찾는데, 이 통계에 관련된 우리가 자료는 2차 자료예요. 그럼 통계 자료는 2차니까 인구 통계, 소득 통계, 이건 당연히 1, 4번은 2차 자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지 가격과 이제 분양가인데, 아까 분양 가격이나 임대 가격은 우리가 상담자 자신이 실제 조사를 한 1차 자료죠. 이거는 1차 자료에 속하죠. 1차 자료. 예, 토지 가격은 우리가 2차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우리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확인한 토지 가격은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3번 지문이 우리가 관련해서 1차 자료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75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시면은 2차 자료, 2차 자료를 우리가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입지 현황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다음의 것은 어디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어디? 도시시설의 위치, 이용, 정비 상황이라든지 국공유지의 위치, 구역 면적의 이용 상황, 도시계획사업 집행 사항을 보는 것은 어디서 보느냐? 인구 센서스 자료도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국토교통부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시도통계연구가 아니라 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담당 부서죠. 뭐 택지 이용 상황, 건축 착공량, 건축에 대한 허가량, 건축에 있어서의 우리가 동태 이런 걸 보는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4번 지문이 정답이고 이 세대수라든지 또 우리가 주택의 수량, 주택 수량, 주택 규모 등을 파악을 해서 참고해야 될 우리가 자료를 찾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 자료에서 우리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보고서나 국토교통부,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교통량 조사가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가 되는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5년마다 한 번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77번 문제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 집중에 있어서의 정도죠. 자, 경제적 집중의 정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금액, 금융기관의 예금액, 대출액을 알려고 한다. 다음 중 어느 자료를 참고해야 되냐? 이러면 금융기관의 예금액, 대출액을 보려면 경제통계 자료를 봐야겠죠. 그래서 회사 영감이나 인구 주택이 아니라 총사업주가 아니라 뭐를 봐야 돼? 우리는 통계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8번 보면은 우리 관련해서 이 교통 부문에 대한 교통부문에 대한 개별 지표를 선정하려고 한다. 적당하지 않은 거. 도로율이 70%냐 100%냐 도로율, 또 도로 포장률, 비포장도 도로 있으니까 도로 포장률이 어떠한가.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 주행 속도 100km냐 100km냐 60km냐 주행 속도, 또 지하철에는 혼잡도 다 관련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리가 먼 건 이 경제 우리가 통계 연보죠. 아까 경제 통계 연보는 우리가 예금액 대출액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게 경제 통계 연보입니다. 따라서 7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9번 보면은 인구 가족 부문에 대해서 개별 지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울리지 않은 거 인구 가족 부문입니다. 총 인구와 관련이 있겠죠. 연평균 인구 성장률도 인구와 관련이 있어요. 료령화 지수도 인구 가족 부문과 관련이 있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 면적은 인구 가족 부문이 아닙니다. 무슨 부문? 우리 교통이죠. 교통.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 면적. 요즘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불안정한 가구 우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인구 가족 부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구에 있어서의 가족 부문도 있고, 지금 우리가 교통 우리가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교통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복지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환경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주거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소득 소비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얘기죠. 또 문화 부문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부문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80번 문제를 보면 인구가 또 나오죠. 인구 성장, 인구의 구성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가족의 형성, 또 가족의 안정 등은 다음 중 어느죠? 다
어느 부분이에요? 당연히 뭐 인구, 가족, 부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3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은 우선 주거 부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거 부문. 자, 이 주거 부문에 대한 개별 지표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이 가구의 주택 공급률이 몇 프로냐? 주택 공급률을 조사하려 한다. 또는 평균 초혼 연령을 조사한다. 또 주택 소유율, 1인 가구비인데 여기 관련해서 주거 부문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구 가족 부문과 있어요. 평균 초혼 연령은 인구 우리가 가족 부문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초혼 연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뭐가 돼? 형성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구 가족 부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82번 보면은 이번은 교육 부문입니다. 자, 이 교육 부문에 대한 내용인데 교육 부문에 대한 개별 지표로서 우리가 적당하지 않는 거죠. 자, 시민에 있어서의 평균 교육 연수는 어떻게 하냐? 평균적으로 교육을 얼마 받느냐? 예? 시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또 사교육비, 유형별 우리가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비율을 보는 거고 통근, 통학 시간은 뭐와 관련이 있다? 통근, 통학 시간은 요거는 교육 부문이 아니라 이 주거 부문입니다. 통근, 통학 시간은 이 주거 부문, 이 주거 부문과 관련돼 있죠. 주거 부문, 통근, 통학 시간. 자, 통근 시간이 주택에서 어느 정도 걸리냐? 통근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느냐? 통학 이것은 주택이 우리가 사무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점이 위치해야 되느냐 주거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 자 33번은 이 보건 부문이죠. 이번은 보건.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보건 부문에 대한 또 내용이죠. 보건. 보건은 건강과 관련인데 우리가 관련해서 주요 사망 원인 구성비 우리가 병 어떤 것이냐 이 비만율, 예방 접종률 관련돼 취직률은 교육과 관련돼 있겠죠. 교육 부문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취직률입니다. 취직률은 교육 부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의료, 이번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하려 하는데 개별 지표, 의료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보건 부문인데 의료시설의 현황, 병원이죠. 우리가 흡연 인구 비율도 건강에 관련돼 있죠. 네? 우리가 의료 흡연 인구 비율, 의료 인력당 인구수, 가구당 의료비 지출률 이걸 보는데 지금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관련돼서 흡연 인구 비율은 요거는 건강과 관련돼 있으니까 건강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와 관련 있다? 우리는 보건 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죠? 우리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이 흡연 인구 비율은 여러분 건강과 관련해서 무슨 부분? 보건 부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 이것은 요즘에 뭐 흡연을 함으로써 간접 흡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건 부문에 관련된 내용이죠. 의료 서비스니까 의료 시설, 의료 인력당 인구 수는 얼마냐, 가구당 의료비 지출 비율은 얼마냐 이런 것은 다 관련돼 있고요. 자, 85번 이 문화적 창조적 활동에 대해서 개별 지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또 문화 창조 활동이죠. 자, 여기서 문화용품 소유 가구 비율은 어떻게 평균 독서량 평균 독서량이라든지 교양서적 구입량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 자, 여가 활동은 뭐와 관련있죠?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은 여가 활동은 우리가 문화 부문에 대한 이 문화 부문에 대해서 여가 우리가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보면은 자, 가구당 월 지출에서 문화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면은 다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냐?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어디를? 자, 서울시에 있어서의
사회 지표 조사가 아니라 노동 통계 연구가 아니라 문화 통계 연구라 문화 활동비 월 지출에서 문화 활동비를 보려면은 우리가 도시 가계에 있어서 우리 연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3번 정답입니다. 자, 이 소비 내용 향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지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 자, 1인당 우리가 소비 지출료 관련돼 있죠. 가구당 내구 소비재인 뭐 TV라든지 또는 우리가 관련해서 가구 이런 소비 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가계의 저축률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저축률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저축률과 소비 지출은 얼마? 저축률과 또 소비율을 더해주면 또 1이죠. 그래서 조세 부담률은 또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조세 부담은 우리가 소비 지출 우리가 내용을 구성하는 지표와는 우리가 거리가 먼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세 부담률. 자, 그래서 조세 부담률은 요 부분 소득 소비 부문과 관련 있죠. 소득 소비 부문에서 조세 부담률이 높은가 낮은가. 자,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높다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득 부문에서의 분배 상태와 관련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질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환경 부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환경 부문. 자, 이 환경 부문에 대해서 우리는 개별 지표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묻는데 1인당 녹지 면적, 1인당 공원 면적,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률은 환경 지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이 우리가 쾌적성과 관련된 지표고 요거는 공해와 관련된 지표인데 이때 가계 저축률은 관계없죠. 가계 저축률 이런 것은 소득 소비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공해 지표죠. 자, 이 환경 부문에서의 공해 지표입니다. 환경 부문의 공해 지표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소음, 환경 기준 적합률이 어떠하냐, 지하수에 대한 식수 적합률이 어떠한가, 우리가 대기 오염도는 어떠한가, 1인당 우리가 가로수 비율은 어떠한가 얘기죠. 그래서 공해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 세 가지는 다 공해와 관련이 있는데 1인당 가로수 비율은 공해 지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쾌적성과 관련한 자연적인 그러한 지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연 지표. 요거는 공해 지표, 요건 자연, 쾌적성과 관련된 자연 지표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우선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개별 우리가 지표와 관련해서 관계없는 거죠. 자, 사회복지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또는 건강보험이죠. 국민연금, 아동 청소년 복지, 요즘 아동 뭐 관련이 있고, 소비 환경은 소득 소비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소비 부문과 관련이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보육시설을 분양하기 위해서 보육시설물에 대한 2차 자료를 우리가 얻기 위한 조사 출처로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 가정복지국,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지방자치단체 보건사회국 다 관련이 있습니다. 보육시설물에 대한 2차 자료를 수집하는데, 근데 2차 자료와 관련해서 거리가 먼 거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는 이 보육시설물에 대한 2차 자료와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관련해서 92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